재범 씨는 어떤 심경에서 이 같은 글을 쓰게 된 걸까요? 그래서 처음 연습생 때 엄청 힘들어 했을 때 부모님이 오죽했으면 미국으로 그냥 올려오겠다. 네. 돈이 얼마가 들어도 그냥 데리고 오겠다. 이럴 정도로 재벌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했었어요. 길고 힘든 연습생 시절, 당시 감정들을 표현한 글이라고 했습니다. 재범이가 어렸을 때부터 자란 모습, 한국 사람 같지도 않고 교수님들도 뭉쳐야 된다. 그러려고 그러니까 더 강해 보이려고 하고 주변에 흑인들하고 접하는 흑인들이 쓰는 그런 슬랭이나 그런 걸 사용하다 보니까 이 지인은 오히려 일부 언론 보도 행태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넷상에 떠도는 소문만 보고 글을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언론사는 다 다른데 기사는 똑같거든요. 실제로 재범 씨 사건은 지난주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 상위에 올랐습니다. 이 사이트의 기사를 분석한 결과 첫날 91건을 시작으로 출연하던 프로그램 하차가 보도된 날은 130여 건, 팀 탈퇴 선언과 출국 발표가 있었던 날은 450여 건이 보도됐습니다. 논란 최초 보도 후 나흘간 보도된 온라인 오프라인 뉴스는 총 760여 건. 특히 출연 중이던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발표한 직후에는 2시간 동안 60여 건. 탈퇴와 출국 발표 직후 6시간에 걸쳐 330여 건의 뉴스들이 본물 터지듯 각 매체에서 쏟아졌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 맥락을 갖다 보기보다는 제목이나 아니면 도드라진 그런 부분에만 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발언, 그다음에 지지나 아니면 반대 의견을 내놓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일선 기자들 같은 경우에도 네티즌들의 일부 지적이 전반적인 것처럼 이걸 인용한다거나 아니면은 그것 자체가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파악하는 것은 언론 시스템에 있어서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언론에서 본 기사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중들은 그것이 진짜 정확한가 사실인가에 대한 생각을 스스로 해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에 더 초점을 두다 보니까 결국에 어떤 이 대중적인 쏠림 현상이 훨씬 뚜렷이 부각이 되고, 마치 그런 쏠림 현상이 훨씬 더 진리에 가깝거나 사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죠. 나 신경 쓰지 마요. 배달 가는데 방향이 같아서 그래요, 방향이. 지난 3월 배우 권상우 씨도 한국이 싫다는 발언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습니다. 한 영화 잡지와의 인터뷰를 한 직후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가족을 이루고 좋은 아빠가 되고 뭐 좋은 가장이 되는 것에 대한 이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나의 꿈은 이런 것인데, 그럼 한국이라는 이 사회는 각박할 수 있으면 그럼 다른 데 나가서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목가적인 꿈 같은 것들이 얘기하는 맥락이었죠. 하지만 인터뷰 내용은 본인이 전혀 의도치 않은 내용으로 뒤바뀌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기사가 나오고 한 20분 있다가 다른 매체에서 기사가 베끼고, 그리고 5분 간격으로 착착착 베끼고, 그리고 나서 좀 뜸해지다가 1시간 간격으로 또 베껴요. 특히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클릭수가 고스란히 나오니까 그거를 모니터링해서 잘 보이는, 그러니까 인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기사는 서로 베껴서 서로를 견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이제 이름이 없죠. 기명이 없고 그냥 무슨 팀, 네, 무슨 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소스. 가수 백가 역시 퇴폐적인 파티를 즐기는 사진 속 인물로 오해를 받으며 일부 누리꾼들에게 숱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진실을 말씀드려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시려고 하시고요. 네, 저 아닙니다. 네, 정말 아니고요. 이 사건은 해프닝으로 일단락됐습니다. 대중의 사랑을 한몸에 받던 아이돌 가수가 한국을 비하한 미국인이 돼버렸습니다. 이는 단 나흘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2PM 사태가 우리 사회에 남긴 과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박재범 군이 한국을 비하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혹은 또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자유가 분명히 있지만 상황 자체에 대해서 조금 따져보고 이해해보고 하는 시간이 없이 곧바로 이제 그 비난으로까지 특정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거나 특정한 이야기들 누가 어떻게 했다더라 뭐 카드라는 이야기가 있을 때 그것을 사실로 직접 믿어버리기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진짜 그러한가 나라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렇게 자기 성찰을 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훨씬 어떤 잠재적인 문제를 유발하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재범 씨의 출국 이후 그가 한국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발언들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동정론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재범 씨가 받은 상처는 쉽게 치유되기 힘들 겁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마녀 사냥이 되기 쉽고 사냥의 끝엔 무고한 희생자만 남는다는 사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새겨봐야겠습니다.